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코페스 동반자에서 결혼의 법칙과 그 적용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넣고 사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며, 또 행복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결혼은 당연히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혼의 가장 큰 법칙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여자를 납치하다가 강제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여자와 교제 중에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평등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 방법으로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또 했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결혼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형평의 원칙입니다. 형평의 원칙. 지금은 결혼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그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최고의 법칙이 바로 형평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형평의 법칙이라는 것이 결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 전에 잠시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면 내 배우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결혼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그 레벨을 딱 설정을 해 놓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자신이 그런 레벨을 상대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신이 설정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맞으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맞지 않으면은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결혼을 못 하게 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형평의 원칙에서 벌써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에게 강요를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 그런데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상대방에게는 강요를 하는 것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결혼이 아니라 노예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고 내가 이만한 가정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가정교육을 받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형편이 되는 남자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라는 설정을 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또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타당하다면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도 그런 여자를 선택했을 때는 타당하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아, 저 여자는 저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타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결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가 우선 형평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형평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상대가 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고 가야지만 화합이 되는데 일단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그 가정이 내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무리 그 결혼이라는 사고방식이 현대화가 되고 과거와는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결혼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내가 받을 때는 기쁩니다. 근데 내가 받으려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주게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평의 원칙을 논하기 이전에 이 주고받는 그런 형평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봤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령 남자들이 국제결혼은 특히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이상형을 요구를 합니다. 나는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외모는 어느 정도 되고 신장은 어느 정도 되고 체형은 어떤 체형이 좋다. 그리고 성격은 어떤 성격이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해오고 거기에 부합되는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해가지고 또 교제를 할 때마다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의 여자가 마음에 점점 들게 되면은 그 남자는 바로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 자체 때문에 많은 것을 쏟게 됩니다. 많은 것을. 그리고 여자는 그런 많은 것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워가면서 살다가 보면은 그런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런 이상형을 요구했는데 부합되지 않는다 하면은 결혼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건덕지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하고만 어떻게 다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 그렇게 싫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뭐 적당히 넘어갈 정도는 된다 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여성이 그 베풀어주는 그 정성, 마음 씀씀이, 사랑
뭐 결국은 그게 다 사랑이죠. 그런 것 때문에 남자가 돌아서서 여자한테 많은 걸 베푸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고받는 그 형평을 말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형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형평의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형평의 원칙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또 적당히 가진 사람, 조금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다양한 계층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령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당연히 많이 가진 상대 또는 많이 배운 상대, 또 많은 권력을 가진 상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수준이 또 맞아야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재벌 딸이 많이 가진 남자를 원한다고 해서 국제마피아의 두목 아들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평도 그 수준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과 수준이 엇비슷할 때 서로가 교통이 쉬운 겁니다. 교감도 쉽고 또 양가도 서로가 그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속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순리입니다. 순리. 그러면은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가 연속극 같은 데서 흔히 연속극 소재로 볼 때 잘 사는 집 남자가 못 사는 집 여자의 미몽, 뭐 태도 이런 데 반해 가지고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해서 비참하게 되는 그런 연속극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자도 내가 아무리 부잣집 자식이라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저 여자가 좋다. 못 살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자도 내가 재산 때문에 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저 남자가 진짜로 좋다. 저 남자가 못 살아도 좋다. 엄마가 호르몬이가 말리는데도 강행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귀결이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양가가 축복을 해주고 양가의 합의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100%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통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커플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이 형평이 맞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평범하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무렵 밤이 나오면 벌써부터 피곤해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출근하는데 본인만 굶고 나간다든지 본인만 싸우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데서부터 이 불행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남들 출근할 때 같이 웃으면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게 생활입니다. 남들 귀가할 때 같은 시간에 같이 웃으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평범한 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웃으면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형평이 안 맞아가지고 밥 먹는데 니네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니네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밥맛이 떨어지고 숟갈을 집어던지고 이런 자체가
벌써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이 맞는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그런 평범한 사랑들, 이런 것들이 이 결혼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그럼 결혼을 못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재혼을 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재혼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먼저 잘못된 태도를 유지했던 여자 대신 현명한 여자를 만나서 다시 또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혼을 해서도 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총각들이 상당히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착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혼자 살면서 오랫동안 쌓아놓은 자신의 그 아집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노처녀들은 그게 심합니다. 또 노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면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또 이혼한 사람들은 내가 이혼했으니까 서로 이혼한 사람끼리 아픈 가슴을 보다듬고 서로 사랑을 나눠가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지만 그런 결혼들이 상당히 불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형평이라는 것을 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내가 오랫동안 혼자서 살았다, 그러니까 더 행복해져야 된다 라는 각오까지는 좋지만 그런 각오가 다져지기까지의 자신의 생각이 계속 누적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뒤로 빼서 되돌아봐서 이 처음 그 프레시한 그런 마음 상태를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했던 그 사정은 내 겁니다. 내 거. 상대한테 그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 불행하게 산 가정 출신 자녀들이 이 결혼 상대에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상심리. 그리고 재혼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먼저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나 그런 아픔 때문에 새로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여자 비유하면서 그런 것들 자체가 벌써 형평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형평에서. 가령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여자하고 새로 결혼할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여자하고 이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사정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적용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자신이 프레시하지 못하다는 그런 형평에서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형평의 법칙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는 이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 으뜸입니다. 지금은 내가 재혼하든 초혼이든 그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둘의 입장에서 그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금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이죠. 야, 결혼을 해서 뭐 하냐? 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 줄 아냐? 그러면서 밥 먹을 때 되면 배달시켜서 먹거나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고 있거나.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여자가 잔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자신이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부양하지 않으니까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이 있는 겁니다. 수백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형평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편하다고 인생이 편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그런 편안함,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편안함이죠. 그런 것들이 노후에도 편안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은 국내 결혼이 됐든 국제 결혼이 됐든 형평의 원칙을 아주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자든지 권력자든지 또 못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결혼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아주 많으면 상대방이 그 돈 때문에 수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는 딱딱 아기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형평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을 바라보지만 대다수가 행복하게 삽니다. 대다수가.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모두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먼저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요구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줄 줄 모르고 받아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형평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열악해지고 형편없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고 불행한 사람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불만이 되고 그런 걸 표출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통계를 갖고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결혼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결혼을 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라고 계속 되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